자,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똑같아요. 아, 너 진짜 대단하다. 자, 저기 우리 교재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자 69페이지 볼게요. 그래, 마스크는 언제 벗을까? 올해도 힘들겠지? 나이는 너희들의 코가 궁금해 되게. 코가 어떻게 생겼나? 너무 이게 정보 비대칭이야. 너희들은 내 얼굴을 알잖아. 교재 보면 아니까. 근데 나는 너희 얼굴을 모르잖아. 너무 불리한 싸움이에요. 이렇게. 자, 우리 지난주에 같이 본 게 뭐냐면 사회집단 봤어.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책 보지 말고. 자, 우리 1차 집단과 2차 집단을 나누는 기준은 뭐지? 접촉 방식. 다시 할까 오늘? 그러면 공동사회랑 이익사회를 나누는 기준은 뭐야? 들어. 공동사회랑 이익사회를 나누는 기준은 결합, 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내집단과 외집단을 나누는 기준은 뭐죠? 소속감 여부죠? 주의할 거 뭐라고 그랬냐면 소속집단이면서 소속감이 있어야 내집단이고 소속집단이 아닌데 소속감도 없어야 외집단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OX. 자, 모든 소속집단은 내집단이다. 자, 누구랑 얘기하니? X. 그쵸? 왜냐면 소속집단 중에 소속감이 없으면 내집단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다시 내집단은 소속집단이면서 소속감이 있어야 돼. 또 하나만 더. 자, 준거집단 개념 배웠어. 그럼 물어보자. 내집단은 모두 준거집단이다. OX. 이렇게 딱 떠올라야 돼. 왜냐면 생각해봐.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다시 내집단은 모두 준거집단이라 그러면 가족을 생각해. 자, 가족은 내집단이 맞지? 소속되어 있고 일단 가족에 대한 소속감은 느끼잖아.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 준거집단은 아닐 수 있잖아. 그래서 모든 내집단이 준거집단이다. X야. 자, 그 정도만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오늘은 계속 이어서 자 69페이지 사회조직의 유형과 특징 갈게요. 사회조직의 유형과 특징인데 잘 봐야 돼. 자, 일단 너네가 먼저 자 사회조직 그러면 정의가 정확히 정의부터 잡아야 돼. 자, 먼저 다시 우리 지난주에 있는데 사회집단의 정의는 뭐였죠? 사회집단 2명 이상 지속적 상호작용 공동체의식.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사회조직이라고 할 때는 너네가 체크할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돼서 자, 여기 사회집단이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사회집단이 있어서 일단 사회조직은 사회집단에 포함돼. 그럼 정확히 이렇게 해야 잘 봐. 사회집단 중에서 사회조직이라는 놈은 사회집단은 2명 이상 지속적 상호작용 공동체의식을 가진 거였지. 그러면 그 중에서 사회조직이라는 애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그 사회집단 중에서 자, 첫 번째 자,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목표가 뚜렷해야 돼. 사회집단 중에서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요. 그럼 사회조직이라는 게 나오면 그 안에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구성원들의 지위와 자, 역할이 명확해야 돼요. 자, 지위와 역할이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사회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매뉴얼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매뉴얼대로 행동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사회조직의 운영 규칙이 있거나 절차가 있다면 그 규칙과 절차를 준수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사회조직 그러면 사회집단 중에서 목표와 관계가 뚜렷하고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고 규칙과 절차를 준수하는 사회집단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회조직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너네 시험에 실제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나올 수 있거든. 잘 봐. 자, 가족 있지, 가족. 자, 가족은 사회집단은 되지. 그런데 얘들아, 가족이 목표가 뚜렷하니? 그건 아니잖아. 가족 안에서 뭐 아들, 딸, 엄마, 아빠라고 있지만 지위가 명확한 것, 지위는 있지만 그런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지도 않잖아. 그리고 규칙과 절차를 준수한다? 그런 것도 거의 약하지. 그래서 꼭 하나, 가족은 사회집단에는 해당하지만 사회조직 밖에 있는 거야. 그런데 회사 있지, 회사. 자, 회사는 사회집단이면서 뭐도 되냐면 사회조직도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항상 벤 다이어그램 체크하고 가장 기본적 개념이니까 일단 사회조직의 정의는 우리 정의는 항상 외워야 돼. 사회집단 중에서 목표와 경계가 뚜렷하고
규칙과 절차를 준수하며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가족은 사회집단에 포함되지만 사회조직엔 포함되지 않고 회사는 사회집단이면서 사회조직.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면 사회조직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 사회조직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요. 어떤 표현으로 나올 거냐면 앞으로는 이 사회조직을 자, 공식조직이다라는 표현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일단 미리 좀 이따 설명할 거니까 자, 사회조직은 무조건 공식조직이야. 사회조직은 무조건 공식조직이고요. 그럼 우리 1번에서 자, 사회조직의 의미는 잘 봐. 사회집단 중에서 밑줄, 목표와 경계가 뚜렷. 그 다음에 구성원에서 밑줄, 지위와 역할이 명확. 세 번째는 목적 달성을 위한 공식적인 밑줄, 규범과 절차. 되죠? 자, 이 세 가지 요건 쭉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특성도 꼭 봅니다. 자, 그럼 너는 일반적으로 볼게. 이런 사회조직은 그러면 1차 집단일까, 2차 집단일까? 누가 더 성격이 강하겠어?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한 규칙과 절차를 준수하는 거잖아. 그리고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면 2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겠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적 만남. 그럼 공동사회야, 이익사회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그래서 이익사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미리 자, 이 사회조직은 자, 2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익사회야.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접촉 방식에 따라 1차 집단, 2차 집단, 그 다음에 결합 의지에 따라 공동사회, 이익사회, 소속감 여부에 따라 내 집단, 외 집단을 나눴잖아. 그럼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회 집단을 1차인지 2차인지, 내 집단인지 외 집단인지, 그 다음에 공동사회인지 이익사회인지 항상 체크해야 돼. 그걸 연습해야 되고. 자, 그럼 사회조직을 이렇게 봤는데, 자, 그럼 2번 봐봐. 자, 이제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나오죠. 자, 선생님이 사회조직이 공식 조직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무조건 2번 첫 번째 표에 공식 조직은 사회조직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사례 봐봐. 회사, 정당, 정부 조직, 그 다음 학교, 군대 등 어렵지 않죠. 딱 얘네들 목표가 뚜렷하고 지위 역할 명확하고 규칙과 절차를 준수하는 사회 집단이니까 우리가 사회조직 자, 또는 공식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잘 봐. 자, 그럼 이렇게 사회조직이 있어. 자, 이렇게 사회조직이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이거 생각하는 거야. 자, 사회조직 한번 회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사회조직 회사를 한번 생각해보면, 자, 회사 내에는 각각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등이 존재하겠죠. 그럼 너네 물어볼게요. 회사라는 예를 들어 삼성이라는 거대한 회사 안에 또 하나의 부서들이 내부에 존재하겠지. 그럼 각각의 부서들은 뭐 영업부서 또는 뭐 재무부서, 뭐 물류부서 또는 뭐 재무부서를 우리가 팀이라고도 하잖아. 그럼 뭐 재무팀, 물류팀, 영업팀 이런 부서 등은 또 하나의 사회조직이야. 작은. 그러니까 거대한 사회조직 안에 또 하나의 사회조직이 되는 거지. 작은 사회조직이. 그래서 사회조직 안에는 또 작은 사회조직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너네가 아직 회사를 안 다녀봐서 모르는데 너 생각해봐. 학교에서 동호회 활동하니? 동아리 같은 거. 그래서 거의 좀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동아리가 이제 학생부를 채우는 수단으로 좀 변질됐지만 동아리를 처음 만든 이유는 뭐냐면 학교에서 너무너무 공부하기 힘드니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뭐 다른 관심, 뭐 자아실현,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뭐 취미생활을 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특히 이런 회사라는 사회조직이 존재하면 업무 환경이 너무 빡세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회사라는 사회조직 안에서 구성원들이 친목 등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동호회 등을 만들어. 자, 그러면 너네가 볼 때, 자, 삼성이란 회사 내에서 직장인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친목 등을 목적으로 뭐 예를 들어 뭐 영화 동아리를 만들었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동아리 활동하면서 스트레스 풉니다. 그럼 잘 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동아리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회 조직 안에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친목 등을 목적으로 만든 집단, 단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비공식 조직이라고 해요. 비공식 조직.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거야. 잘 봐, 그럼. 너는 오늘 이것만 잡고 가도요. 오늘 다 끝난 겁니다.
다시 비공식 조직의 정의는 봐봐. 일단 첫 번째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거야? 사회조직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사회조직 안에서 반드시 그 사회조직의 구성원들이 만들어야 돼. 뭐 등을 이유로? 친목 등을 이유로. 그럼 이거는 자연 발생적이니 자발적이니? 이거 잘 구별해. 자연 발생적이란 얘기는 나의 의도와 무관한 거지. 그러면 공동사회야, 이익사회야? 공동사회야.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지. 친목 등을 이유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지. 의도적이야, 비의도적이야? 의도적이잖아. 그럼 이익사회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사회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친목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만든 사회집단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비공식 조직. 근데 중요한 게 이름이 뭐야? 비공식 조직이잖아. 그럼 공식 조직이 아닌 거야. 이게 앞으로 정말 중요한 거야. 일단 그래서 우리 비공식 조직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두 가지 외워. 회사 안에 동호회가 있고요. 학교 안에 동아리가 있어. 회사 안에 동호회가 있고 학교 내에 동아리가 있어.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회사 내에서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들거나 학교 안에서 학생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너네 인터넷 동호회 있지. 자, 인터넷에 영화 동호회가 있어. 자, 비공식 조직 되니 안 되니? 다시 항상 비공식 조직은 뭐를 전제로 하냐면 사회조직을 전제로 하는 거야. 사회조직 안에서 구성원들이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인터넷 영화 동아리는 사회조직 안에서 만든 것이 그냥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동아리, 동호회는 되지만 비공식 조직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여기 이 비공식 조직은 전제가 사회조직을 전제로 하여 사회조직 안에서 구성원들이 친목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만들었다. 반드시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돼? 사회조직 안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얘네들을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니까 이 비공식 조직과 구별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사회조직을 공식 조직이라고 하자. 비싼 거 부러졌어 벌써. 살살 쏘야지. 다시 우리가 앞으로는 원래 정확한 용어는 사회조직인데 정확한 용어는 앞으로 모든 시험에서 공식 조직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이 사회조직을 뭐와 구별하기 위해서 비공식 조직과 구별하기 위해서 공식 조직이라는 표현을 쓸 거니까 일단 너네가 체크할 건 비공식 조직과 구별하기 위해 사회조직 앞으로 공식 조직 그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비공식 조직은 위치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 공식 조직 안에 있어야 돼. 그럼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든 사회 집단을 우리는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고 이 비공식 조직은 보통 회사 내의 동호회, 학교 안에 동아리 등이 왜 회사가 공식 조직이잖아. 사회조직. 사회조직 안에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지. 비공식 조직. 자, 학교도 공식 조직이거든. 그럼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죠. 동아리 비공식 조직. 되니? 자, 그러면 평가원에 2번 출제된 게 이거야. 잘 봐. 보통 제시문을 주는데 밑줄을 쳐. 땡땡 전자 사내 동호회. 비공식 조직 돼야 안 돼. 자, 땡땡 전자 회사 내 동호회잖아. 그럼 회사 안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으니까 비공식 조직이지? 그럼 다시 땡땡 전자 사내 조기축구회. 조기축구회가 동호회잖아. 그러면 회사 안에서 직원들이 만든 조기축구회는 비공식 조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밑줄이 뭐냐면 땡땡동 조기축구회. 그럼 동호회는 맞지? 근데 동네 조기축구회는 그냥 그 동네 사는 아저씨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든 거잖아. 그럼 회사라는 공식 조직 안에 있는 게 아니지. 그럼 그건 동호회는 되지만 비공식 조직은 안 되는 거야.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지. 왜?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항상 다시 강조. 비공식 조직은 사회조직, 즉 공식 조직 내에서 위치는 반드시 공식 조직 안에서 그 구성원들이 만드는 거고요. 하지만 공식 조직은 아니어서 대표적 사례는 회사 내 동호회, 학교 안에 동아리. 자, 좀 이따 설명하고요. 자, 그래서 비공식 조직 봐봐. 의미. 자, 밑줄 쫙 쳐. 공식 조직에 속한 구성원들이. 공식 조직에 속한 구성원들이 밑줄 쫙. 조직 내에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에 따라 밑줄 쫙. 자발적으로. 함정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자연 발생적 그럼 틀린 거야. 자연 발생적은 의도가 없는 비의도적 공동사회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발적이라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만든 거지. 형성한 집단으로
자, 별표. 비공식 조직은 반드시 공식 조직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시. 비공식 조직은 반드시 공식 조직을 배경으로 한다. 일단 공식 조직이 먼저 존재하는 거고 그 공식 조직 안의 구성원들이 그 공식 조직 내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사회 집단을 우리는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특징을 보면 공식 조직에 비해 구성원의 관계는 밑줄, 수평적이고 비교적 친밀하다. 그러면 이러한 비공식 조직은 일반적으로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할까? 2차 집단의 성격이 강할까?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면 수평적이고 친밀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한 거야. 거기 수평적이고 친밀한 인간관계 옆에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 사례 별표. 회사 내 동호회. 그 다음에 대학 내 동아리. 자, 기능을 확인만 할게요. 순기능을 보면 자, 빡빡한 회사 생활 중에 이 동호회 활동을 하면 만족감과 사기 증진되고요. 정서적 안정 제고로 공식 조직의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뭐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또 너무너무 이제 친밀해지니까 조직 내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장점이 곧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역기능을 보면 공식 조직의 목표와 상충될 수 있고요. 지나치게 개인적 친밀감을 강조하면 공식 조직의 규칙이나 절차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 자, 그 회사 내 동호회가 너무 잘 되는 거에서 낚시 동호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장부터 해서 일반 평사원까지 너무너무 친해졌어. 그래서 회사 밖의 동호회에서는 형형 하는 거야. 대리가 부장한테 형님 한다? 근데 그거는 회사 밖에서 동호회 활동을 할 때인데 회사 안에 들어가서 회의하는데 막 부장이 화를 내. 업무상. 그랬더니 갑자기 밑에 있던 대리가 회의 중에 모든 직원이 있는데 아, 형 왜 그래? 그럼 부장이 당황할까 안 당황할까? 당황하겠지. 그런 얘기야. 결국 너무너무 친밀감을 강조하면 조직 내에서 규칙과 절차에 무시가 있을 수 있다. 자, 그 정도. 오케이? 그래서 일단 시험에는 그 순기능과 역기능 어렵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건 다시 공식 조직 안에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을 이 사례 꼭 알아놔. 동네 조기 축구에는 비공식 조직이 아니라 동호회로 끝나는 건데 회사 내 조기 축구에는 비공식 조직이다. 되니?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이거 끝난 거 아니고요. 자,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연결되는 게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자, 여기까지 연결해서 갈 거야. 자, 이제 우리 자발적 결사체라는 개념을 볼게요. 얘들아, 자발적 결사체 이제 수능에 우리 앞에서 기억나? 지난주에 사회화부터 시작했지? 그리고 오늘까지 자발적 결사체까지 오면 이게 하나의 문제를 구성하는 거야. 이런 단편적인 개념들이 사례를 주고 밑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한 다음에 하나의 문제를 구성해. 자, 그럼 자발적 결사체라는 얘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잘 봐. 자, 결사라는 얘기는 단체를 조직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발적으로 구성된 단체야. 자발적으로 구성된 단체. 다시 자발적이라고 그랬어? 자연발생적이라고 그랬어? 자발적이지. 그럼 공동사회 이익사회. 무조건 이익사회야. 자발적으로 결사,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항상 함정주의야. 그 문제 빨리 풀다 보면 자발적이라는 얘기는 인위적인 거야. 자연발생적이라는 얘기는 비의도적인 거야. 그래서 자발적 이익사회. 다시 소리. 맞아. 자발적 이익사회, 자연발생적 공동사회. 꼭 반드시 구별해야 되고. 근데 자발적 결사체의 의미 봐봐. 자, 구성원들이 공동의 관심사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밑줄, 자발적, 밑줄, 형성, 밑줄. 자발적 밑줄 형성. 결국 구성원들이 뭐 친목 또는 등등 공동의 관심사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자발적 의사에 따라 형성된 조직인데 자, 배경을 한번 읽어보기 전에 이거 볼게. 그래서 너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자발적 결사체 하면 무조건 세 가지밖에 없어. 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친목단체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시민단체가 있고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익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익집단. 또 다시 일단 암기. 자발적 결사체는 무조건 몇 가지밖에 없다. 세 가지. 친목단체, 자, 시민단체, 이익집단. 자, 그럼 친목단체는 어려운 거 아니지? 친목동을 목적으로 만든 거잖아.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봐도요. 탁구 동호회 있고 테니스 동호회 이런 거 있거든. 그치? 또 학교 안에도 대학교 내 동아리들이 있고 회사 안에도 동호회가 있는 거야. 자, 친목단체. 두 번째,
자, 시민단체는 너네도 알고 있는 거지. 자, 시민단체는 예를 들어 뭐 녹색연합, 환경, 그치? 그 다음에 뭐 바른정치실현연합, 바정연, 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시민단체의 특징은 뭐냐면 목적이 공익이야, 사익이야. 공익이지. 뭐 환경이면 환경, 경제면 경제, 정의면 정의 등등 공익 실현을 위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고요. 자, 여기서 이익 집단이라고 나오잖아. 이익 집단은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직업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단체를 만든 거야. 혼자 하면은 힘이 약하니까. 대표적으로 학원 강사들끼리 모여서 만든 단체 뭐 있어? 학원 강사 연합회가 있다고. 그치? 그 다음에 변호사들끼리 모인 단체 뭐 있니? 대한 변호사협회가 있는 거고요. 자, 전국의 대기업 CEO들끼리 모인 단체가 뭐 있냐면 전국 경제인 연합, 전경련이 있고요. 노동자들의 이익 실현을 위해 노동자들끼리 만든 단체는 대표적으로 뭐 있어? 노동조합이 있는 거지. 그래서 특히 여기 이익 집단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노동조합이 나와요.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집단의 이익 실현을 위해 뭉친 거야. 이해돼? 자, 그럼 다시 봐봐. 친목단체, 시민단체, 이익집단 얘네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자발적 결사체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이 개념들이 정확히 안 잡으면 헷갈린다. 얘들 물어볼게. 회사 자발적 결사체 되니 안 돼? 자, 벤처기업. 자, 너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요. 벤처기업을 만들었어. 자발적으로 만든 거지. 자발적 결사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제 질문을 해야지. 아니, 선생님 왜 안 돼요? 자발적으로 만들었는데요? 그거 물어볼게. 자, 너네가 이번에 이제 3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 그걸 보고 나도 할 만한데 그래서 너네가 1년 뒤에 대학을 가서 정당을 만들었어.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대학생을 대변하는 정치인 모임, 대대변 뭐 이런 걸 만들었어. 대학생을 대변하는 정당 해서 뭐 대대변 이런 걸 만들었다? 자, 그러면 정당 자발적으로 만들었지. 그 우리가 자발적 결사체가 될 것 같잖아. 근데 안 돼. 자, 그럼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 자발적 결사체는 왜 요 세 가지만 되냐면 원래 자발적 결사체라는 개념은 없었어. 사회집단이라는 개념이 있고 사회조직, 즉 공식조직이라는 개념이 있고 자, 비공식 조직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잘 봐.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사회가 점점 복잡, 다양해졌지. 그러면 국민들 또는 시민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는 점점점 다양해질 거 아니야. 너 생각해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배달 라이더라는 거 생각했니 못했니? 못했잖아. 나 어제 뉴스 보고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 요새 배달비가 거의 10,000원까지 올라갔어요. 한 건에. 그래서 너네 그거 보면 너희들 시켜 먹잖아. 원래 배달의 민족이 압도적 1위였지. 근데 배달의 민족과 붙으려고 쿠팡이 이치를 만들었어. 그러면서 배달의 민족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때 한 배달 라이더가 여러 군데를 배달하다 보니까 배송이 늦는 거야. 그래서 쿠팡이치가 그걸 깨려고요. 그리고 배달기사가 다 배달의 민족에가 있잖아. 쿠팡이치가 배달의 민족의 기사들을 끌어올리고 쿠팡이치는 무조건 한 건 배달이야. 기사 한 명이 한 건 배달. 그러면서 출혈을 감소하고 쿠팡이치는요. 배달기사들한테 10,000원, 20,000원씩 준 거야.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일단 배달의 민족에 하던 기사들이 쿠팡이치로 넘어가겠지.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도 이제 만든 게 두 가지야. 하나는 한 명이 여러 건 배달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한 명이 무조건 한 건만 배달하는 게 있어. 배민 2층인가 뭐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붙으면서 어제 뉴스에 그저께 뉴스다. 강남 지역에서 라이더 한 분이 한 달에 1,300만 원을 번 거야. 배달만으로. 괜찮아, 안 괜찮아? 지금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오토바이 면허를 따야 돼.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보통 400, 500 정도를 번대. 근데 문제는 1,300번은 사람은 과속이랑 신호위반 엄청 했을 거라고. 그럼 딱지 엄청 날라올 거야. 물론 엄청나게 이제 그 범칙금 나갈 텐데 그래도 엄청난 돈이지. 그럼 생각해. 우리가 불과 3, 4년 전만 해도 배달 라이더가 이런 직업이 될 줄 몰랐잖아.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라이더군이 10만 명을 넘어요. 하나의 새로운 직업군이 생긴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쿠팡맨 이런 것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 있죠. 새로운 직업군이 생기면 그분들을 대변하는 이해관계, 어떤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관계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은 내가 대표적 예로 라이더분들을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생각지도 못한 직업들이 많이 생겼지. 자, 그럼 생각해봐. 기존의 정부가, 기존의 회사가, 기존의 정당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이해관계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단체를 만들어서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실현하겠다. 그러니까 포인트 이거야. 기존의 국가, 정부나 기존의 정당, 기존의 회사와 같은 공식 조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등장한 게 자발적 결사체야. 그래서 다시 회사나 정당이나 그 다음에 학교, 정부 등은 사회조직이 맞지만 자발적으로 만들었지만 자발적 결사체가 안 되는 이유는 그러한 기존의 공식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집단이 자발적 결사체거든. 이해돼? 그럼 등장 배경 봐봐. 자, 산업조직의 거대화, 복잡화, 전문화되어 가면서 다시 해서 배경 70페이지에 자, 현대사회에 다원화와 너무너무 다양해지고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해지는데 기존의 공식 조직, 정부, 정당, 기업 등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공식 조직을 극복하기 위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해결하겠다 해서 자발적 결사체.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돼. 정당이 자발적 결사체가 안 되고 회사가 자발적 결사체가 안 되는 이유. 알겠죠? 자, 그럼 거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일단 세 가지. 자발적 결사체는 그래서 친목단체, 시민단체, 이익집단인데요. 중요한 게 있어. 잘 봐. 그러면 이러한 자발적 결사체는 일단 첫 번째, 공동사회니 이익사회니?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공동사회 아니면 의도적으로 만든 이익사회야. 자발적이니까 무조건 이익사회지.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자, 이러한 자발적 결사체는요, 무조건 이익사회야. 너네 자꾸 나중에 헷갈리는데 요 이익사회랑 이익집단 헷갈리면 안 돼. 이익사회란 얘기는 의도적으로 만든 거고 그럼 모든 이익사회가 다 이익사회인데 그 중에 이익집단은 자신의 직업적 이익 실현을 위해 단체를 조직한 거야. 그래서 좀 더 이익사회가 가장 포괄적 개념이지. 자, 두 번째. 자, 그럼 우리 자발적 결사체만 보면 다른 게 없어. 1차 집단이야, 2차 집단이야. 자, 여기 낚이면 안 되는 게 자, 친목단체. 예를 들어 동호회를 만들었다? 근데 동호회가 되게 규모가 적어. 시민단체도 한 10명밖에 안 돼. 그럼 되게 친밀하겠지. 하지만 동호회 규모가 막 너무 커져서 10만 명 되면 10만 명이 어떻게 다 친해? 그때는 규칙과 절차를 적용하면서 매뉴얼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그럴 땐 이익사회가 되는 거야. 아니, 2차 집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대표적인 게 너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를 응원하는 대표적인 축구 응원팀이 뭐지? 붉은 악마지. 붉은 악마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요, 한 20명밖에 안 됐어. 옛날에 그 천리안, 나오누리 그런 PC통신 동아리 그냥 동호회였거든? 그러니까 처음엔 무지무지 친밀한 1차 집단이었지만 나중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정식 서포터스가 되면서 지금 회원은 몇십만 명이 되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상암에서 만약에 외국팀과 경기를 하면 걔는 쫙 모여서 한 몇 명은 분만쳐요. 죽을 때까지 분만 치는 거야. 자기 매뉴얼이 딱 있어. 또 어떤 애는 휴지만 던지고 어떤 애는 박수만 치고 이런 식으로. 또 전국에 지부가 있고 지부에 따라 회장이 있고 회원이 있고 그치? 그리고 매뉴얼에 따라 회비를 납부해야 되고 만약에 매뉴얼을 위배하면 탈퇴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꼭 하나 우리가 다른 어떤 제시문의 언급이 없이 자발적 결사체는 1차 집단이야 2차 집단이야 라고 물어보면 자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성격이 혼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성격이 혼재한다. 근데 만약에 제시문에 친밀하다는 단서가 나오면 1차 집단이라고 찍고 가는 거고 제시문에 만약에 자발적 결사체를 주고 규약과 절차에 따라 수단적 인간관계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때는 2차 집단이라고 찍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시문에 언급이 없을 때는 명확하게 1차인지 2차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 알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한 거지. 자, 일단 요거 하나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잘 봐. 자, 너네 이익집단은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노동조합이고 그 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 뭐 학원강사연합회라고 그랬죠. 그럼 물어볼게요. 이익집단은 자신의 집단의 이익 실현을 위해 조직됐죠. 근데 얘네들은 목표가 뚜렷해. 그리고 노동조합 안에서 그 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 안에서 규칙과 절차가 명확하고요. 지위와 역할도 명확해. 그래서 목표가 뚜렷하고 규칙과 절차를 따르면서 명확한 지위와 역할이 구분되어 있지. 그럼 무조건 요 이익집단은 무조건 공식 조직이야. 요 이익집단은 자 무조건 공식 조직. 고민할 필요도 없어. 암기하는 거야. 이익집단은 무조건 공식 조직이고요. 두 번째, 자 너네 여기 시민단체 있잖아. 자 우리가 시민단체도 가입을 안 해봤지만 뭐 녹색연합
또는 뭐뭐 환경실천연대 또는 뭐 경제 바로 세우기 연대 이런 데 시민단체들 보면요. 회장이 있고요. 회원 있고 회칙에 따라 운영되고 회비를 납부해야 되고 회칙을 위배하면 탈퇴당해요. 그럼 결국 뭐냐면 시민단체도 무조건 공식 조직이 되는 거예요. 시민단체도 무조건 공식 조직이에요. 단 시민단체는 공익실현 여기까지 체크하고 중요한 게 있어. 네, 친목단체 봐봐. 자, 너네가 이 친목단체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친목단체는 종류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제시문을 봐야 돼. 첫 번째, 동네 조기축구회. 공식 조직이니 비공식 조직이니? 일단 첫 번째, 동네 조기축구회는 그냥 축구하고 노는 거야. 그래서 너네 그 일요일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데 코로나 끝나고 일요일날 그 동네 초등학교 가보잖아. 그럼 아저씨들, 배 나온 아저씨들이 아침 7시부터 미친 듯이 뛰어요. 그리고 끝나지. 그럼 거기서 풀판이 벌어져요. 그럼 막 술 드셔. 또는 음식점 가서 12시부터 엄청나게 술 드셔. 그리고 그냥 끝나고 노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친목단체 중에 동네 조기축구회 같은 거는 일단 목표 뚜렷하고 규칙 절차 준수하고 지위가 명확하다 이런 게 아니지. 그러면 공식 조직도 아니고 비공식 조직도 아니야. 그래서 일단 친목단체는 공식 조직도 아닌 게 있고 비공식 조직이 아닌 것도 있어요. 단 회사 내 조기축구회는 친목단체 맞지? 근데 그때는 뭐가 돼? 비공식 조직이 되잖아. 회사 내 조기축구회는 비공식 조직이 되죠. 그리고 꼭 외워놔. 너는 사례로 외워야 돼. 친목단체 중에 그냥 동네 조기축구회 공식도 아니고 비공식도 아니다. 동네 조기축구회. 하지만 회사 내 조기축구회, 회사 내 동아리, 학교 내 동아리,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이지. 친목단체고. 하나 더. 너네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면 예를 들어 서울대 총동문회가 있어요. 또는 연세대 총동문회, 경희대 총동문회, 중앙대 총동문회. 그럼 얘들아, 대학교 총동문회는 공식 조직일까 비공식 조직일까? 낚이면 안 되는 게 대학교 총동문회는요 졸업생들이 가입하는 거야. 그럼 학교 안에 다녀 안 다녀? 안 다녀. 그 비공식 조직이 될 수 없지. 비공식 조직은 반드시 공식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거거든. 단 대학교 총동문회 이제 너네가 졸업을 가입을 하면 그 안에 보면 이미 회장님 계시고요. 매년 뭐 총무, 뭐 감사 다 따로 뽑아. 그리고 회칙에 따라 운영되면서 회비도 납부해야 돼. 이해돼? 그러면 그때 뭐야? 공식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대학교 총동문회는 친목단체가 맞는데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공식 조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친목단체는 모두 가능하냐면 공식 조직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너네가 항상 이제 자발적 결사체가 나오면 무조건이야. 이익집단은 무조건 공식 조직이고요. 시민단체는 무조건 공식 조직이야. 하지만 친목단체가 나오면 왜요? 동네 조기축구회, 공식도 비공식도 아니지. 회사 내 조기축구회, 비공식 조직. 대학교 총동문회, 공식 조직. 사례로 알고 있어야 돼. 사례로. 오케이?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까지 정리가 돼야 돼. 자발적 결사체까지. 되니? 자, 그래서 자, 자발적 결사체의 특징. 제일 중요한 거.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운영돼서 밑줄 쫙 칩니다. 별표. 가입과 탈퇴 자유. 밑줄 쫙 치고 별표 쳐. 이 자발적 결사체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이 자발적 결사체는 가입과 뭐의 자유가 있냐면 탈퇴의 자유가 있어요. 가입과 탈퇴의 자유. 자, 너네 물어보자. 자, 그러니까 너네가 단순히 외우면 안 돼. 항상 사례로 접근해야 돼. 자, 첫 번째. 자, 삼성전자 공식 조직 OX 회사잖아. 공식 조직이지? 그럼 물어볼게요. 가입과 탈퇴 자유 있니? 너네 삼성전자 들어가려면 일단 시험 봐서 들어가야 되잖아. 가입이 어려워. 탈퇴는 자유롭지. 들어갔다가 내 마음대로 나올 수 있지.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중앙대학교, 대학교 공식 조직이지. 학교니까 가입과 탈퇴 자유 있니? 시험 봐야 돼. 그치? 제적 또는 그만두는 건 자기 마음이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공식 조직은 가입과 탈퇴 자유가 없어. 그럼 물어볼게요. 자발적 결사체, 가입과 탈퇴 자유가 있니? 자, 물어볼게요. 대한변호사협회. 있어. 왜? 대한변호사협회는 뭐를 전제로 하냐면 변호사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럼 누구나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변호사가 될 수는 없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전제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변호사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LG 노동조합. 야, LG랑 틀려? 너네가 만약에 LG라는 회사는 시험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가입과 탈퇴 자유가 없지. 제한적인데 LG 노동조합은 LG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럼 LG 직원은 누구나 들어가고 누구나 나올 수 있잖아. 이해돼? 그 결과 자발적 결사체는 무조건 가입과 탈퇴가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가입과 탈퇴 자유가 있는 건 자발적 결사체만이야. 그러니까 상식으로 절대 풀면 안 돼. 다시 가입과 탈퇴 자유는 자발적 결사체만. 되니?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살을 붙여가자. 자, 그래서 특징의 첫 번째, 가입과 탈퇴 자유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줄의 밑줄, 1차적 관계와 2차적 관계가 공존한다. 즉, 1차 집단의 성격과 2차 집단의 성격이 공존하고요. 다섯 번째 줄에 아까 얘기했던 이익사회지. 그리고 종류를 보면 이익 집단, 밑줄, 노동조합이 대표적이고요. 시민단체, 그 다음에 친목 집단. 방금 설명한 사례들 반드시 알아놔야 돼. 자, 그럼 일단 자, 여기까지 내용이 정리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자, 이제 실제 자,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봅시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 내용을 잘 봐야 돼. 아까 내가 자, 다시 사회조직이 있지. 공식조직. 자,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네, 다시 그리자. 자, 이제 두 가지를 볼 거야. 갑자기 이 파트에서 정답률이 확 떨어지는데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맨날 헷갈려. 자, 봐봐. 자, OX로 접근하는 거야. 공식조직 내에 존재하는 자발적 결사체는 비공식 조직뿐이다. OX.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다시. 근데 이게 선택지에 나와. 그러면 너네가 지금부터 내가 그리는 그림을 외워놔야 돼. 자, 첫 번째 봐봐. 자, 다시. 자, 회사가 있어. 자, 회사가 있으면 자, 회사는 공식 조직이지. 사회 집단 중에서 목표가 뚜렷하고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고 규칙 절차 준수. 자, 그러면 일단 이 회사는 공식 조직이 맞아. 여기까지 됐고. 자, 그런데 회사 안에 부서는 영업팀, 물류팀 각각의 부서들이 있고요. 자, 또 하나. 회사 안에는 뭐도 있냐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동호회도 있어. 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이지. 다시 한번. 비공식 조직이라는 얘기는 공식 조직이 아닌 거야. 단,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돼? 공식 조직 안에서 구성원들이 만들어서 위치는 공식 조직 안에 있지만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식 조직이 아니라는 거야. 그치? 자, 근데 또 뭐가 있냐면 노동조합이 있어요. 자, 회사라는 공식 조직 안에서 회사 직원들은 노동자잖아. 그럼 그들은 또 노동조합을 만들어. 그럼 잘 봐. 공식 조직 안에 부서도 있고 동호회도 있고 노조도 있죠. 자, 그러면 부서 공식 조직이지. 또 하나의 작은 공식 조직이야. 자,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이지. 자, 그럼 노동조합은요. 목표가 뚜렷해. 노동자의 이익 실현. 노동조합 안에는 조합장부터 해서 조합원들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고요. 회비 납부하고 규칙과 절차에 따라 회칙에 따라 운영돼. 그래서 노동조합은 공식 조직이야. 하나 더. 자, 이 중에 자발적 결사체는 각각의 부서는 그냥 회사 조직이니까 회사라고 보면 되지. 그런데 동호회는 자발적 결사체지. 친목단체. 자, 노동조합도 자발적 결사체지. 이익집단. 되니? 자, 그럼 너네가 요 그림을 외워두면 어떠한 선택지가 나와도 적용이 되는 거야. 잘 봐. 요 그림 보면서 봐봐. 공식 조직 안에 존재하는 자발적 결사체는 비공식 조직뿐이다. OX. X지. 공식 조직 안에 존재하는 자발적 결사체는 비공식 조직도 있지만 공식 조직도 있잖아. 선택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두 번째. 자, 공식 조직 안에는 공식 조직만 존재한다. 공식 조직 안에는 공식 조직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비공식 조직이 존재할 수도 있잖아. 이해돼? 이 그림 반드시 외우세요.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없이 어떠한 형태의 선택지가 나와도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 더. 자, 이거 또 하나 추가할 게 뭐냐면, 자, 이번엔 사회 집단을 한번 분류해 볼게.
이제 너네가 이제 여기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데 다시 한번 얘들아 요 그림 있잖아. 요 그림은 처음으로 했어. 리미트 별을 무한대야.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또 리미트 나왔다고 수학 포기 이러지 말고 그거 중요하다는 거다. 자, 하나 더 봐봐. 자, 사회 집단이 있는데 잘 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를 A라고 그러고 여기를 B라고 그러고 자, 여기를 C라고 봅시다. 그러면 A, B, C는 각각 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앞으로 약자로 이제 자체라고 그럴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 조직의 하나에 해당한다. 개념적으로 분류했을 때 그러면 각각이 A, B, C 어디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시오. 자, 개념적으로 분류한 거야. 그럼 너네 물어볼게 다시. 자, 회사 내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이지. 다시, 비공식 조직은 위치는 어디에 있어? 공식 조직 안에 있지. 회사라는 공식 조직 안에서 그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게 비공식 조직, 동아리잖아. 그런데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이 아니지. 그러니까 비공식 조직이잖아. 단 뭐야? 자발적 결사체잖아. 비공식 조직. 친목단체니까 자발적 결사체에 포함되지. 그럼 A, B, C 매치해보세요. A, B, C 매치해보세요. 자, A가 뭐니? 야, 다음 주부터 그냥 집에서 들어. 아무도 대답 안 하고 그냥 나 여기서 그냥 혼자 수업하고요. 너네 집으로 다 영상 보내줄 테니까 생각해봐. 틀려도 돼. A가 바로 뭐냐면 자발적 결사체야. 설명해줄게. 그 다음 B가 바로 뭐냐면 비공식 조직이고요. C가 공식 조직이야. 자, 분명히 내가 뭐라 그랬냐면 개념으로 분류한다고 그랬잖아. 다시, 비공식 조직은 위치는 공식 조직 안에 있지만 공식 조직이 아니잖아. 단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니까 얘가 비공식 조직이고요. 그럼 비공식 조직이 속해 있는 A는 개념적으로 보면 자발적 결사체지. 다시 너네 항상 낚이면 안 돼. 비공식 조직은 위치만 공식 조직 안에 있는 거지 공식 조직이 아니라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공식 조직을 얘기할 때 공식 조직을 배경으로 한다는 얘기는 공식 조직 안에서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야. 위치는 공식 조직 아니 맞지만 공식 조직이 아니어서 비공식 조직이잖아. 그래서 개념으로는 비공식 조직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이 C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C가 공식 조직이고요. 자, 그럼 자발적 결사체와 공식 조직의 이 교집합이 뭐가 되겠어? 자발적 결사체 아까 셋 중에 친목단체, 시민단체, 이익집단 있지. 자, 그 중에 공식 조직인 건 시민단체 공식 조직이고 이익집단 공식 조직이고 친목단체 중에 총동문회, 대학교 총동문회도 공식 조직이었잖아. 그게 여기에 바로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사회문화에서 생활관리는 뭐 벤다이어를 엄청나게 나오는데 사회문화에대해서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내가 그 70페이지 맨 하단에 자발적 결사체,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에서 넣어놨으니까 이 벤다이어그램 이해해. 그 다음에 복습하면서 꼼꼼히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너네가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 돼. 오늘 한 개념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넣어놔.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이 아니다. 위치만 어디에 있다? 공식 조직 안에 있다.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 종류 세 가지. 친목단체, 시민단체, 이익집단. 친목단체는 공식 조직도 비공식 조직도 아닌 동네 조기 축구회. 친목단체 중에 회사 내 동호회, 비공식 조직. 친목단체 중에 대학교 총동문회, 공식 조직. 그리고 시민단체 무조건 공식 조직, 이익집단 무조건 공식 조직. 그 다음에 마지막 요 그림. 공식 조직 내에는 부서와 같은 공식 조직, 회사 내 동호회와 같은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지. 그 다음에 회사 안의 노동조합은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 오케이? 정말 중요하네. 오케이? 자, 우리 이렇게 해서 70페이지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 너네 봐봐. 자, 74페이지 자료 2번 봐봐. 74페이지에 자료 2번. 자, 74페이지 자료 2번 보니까
사회 집단 간의 관계에서 자, 벤 다이어그램 나와 있고 A에서 C는 각각 비공식 조직, 이익사회, 자발적 결사체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얘들아, 자발적 결사체, 비공식 조직, 이익사회 중에 누가 가장 포괄적 개념이야? 이익사회. 그럼 A가 뭐가 되겠어? 이익사회. 그럼 B는 자발적 결사체, C는 비공식 조직이지. 오케이? 자, 그 정도 확인하시고요. 자, 문제는 오늘 관료제 탈갈릴까 정리하고 좀 문제 몇 문제 풀어볼게. 10분만 쉬었다가 자, 관료제 탈갈릴 71페이지 갑시다. 좀만 쉬었다 할게요.